항상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다녀. 근데 여러분, 남편들이 그렇게 먹을 게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다니나요? 솔직히? 별거 아니에요. 제가 아빠 교육 가보면은 이런 하소연해요. 젊은 아빠들이. 애 것만 만들어주지 말고 우리 것도 좀 해달라고 그러고, 또 말로만 애 키운다고 하지 말고 자기들도 좀 애 취급 좀 해달래요. 근데 애 취급이 뭐 시키는 애 취급 말고 애한테처럼 잘해달라는 거. 그래서 저한테 교수님 아빠 육아하라고 저희한테만 그러지 말고 엄마들한테 가서도 저희한테 좀 잘해주라고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이 애랑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중에 한 가지, 먹는 거 좋아해. 아닌가요? 왜 애한테는 간식 따로 챙겨주면서 남편한테, 애한테 이만큼이면 남편한테 이만큼 주시란 말이에요. 벌써 덩치가 있지 않나요? 근데 안 줘갖고 꼭 애 거 먹으면 어때요? 애 거 먹으면 왜 애 거 먹냐고 이렇게 야단치고 말이에요. 그쵸? 심부름이나 시키고 자기한테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애한테는 우리 누구는 맛있게 밥도 먹지요. 그죠? 꼭꼭 씹어 먹네요.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남편한테 어떻게? 아우 자기는 좀 천천히 먹어. 애한테는 막 경을 써. 그랬어요. 뭐, 아이고, 잘 도와주요. 막 이러면서 최대한 사랑스럽게, 막 귀엽게. 그리고 남편한테는 어떻게 해요? 진짜 남편한테는 애한테처럼 해. 좀 꼭꼭 씹어 먹어. 왜 반말하냐, 남편한테는요? 그쵸? 이렇게 큰 겁니다. 아이가 중학생까지. 그래서 그 순간 엄마가 내가 지금 아들 잘 키우려고 아들한테만 온 초점을 맞췄구나.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까지 뭘 본 거예요? 아빠 무시하는 엄마. 네. 여러분, 유대인 가정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저는 요즘, 물론 교육하는 사람 치고 유대인 교육 얘기를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만, 흠뻑 빠져 있습니다. 특히 질문, 대화, 가족 소통, 밥상머리 하면서 제가 아주 굉장히 지금 빠져 있는데, 유대인 가정에는 아빠 의자가 따로 있답니다. 뭐야, 거기 가부장적이야? 아니요. 유대인들은요, 엄마가 유대인이어야지 유대인이에요. 그만큼 모계입니다. 그런데 아빠 의자를 따로 마련하는 건 아빠의 권위가 있어야 가정이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혹시 깊이 있게 공부해보면요, 진짜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노벨상을 많이 타고 교육하는 사람들이 입을 열면 왜 유대교육 하는지 진짜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좋은 건 받아들이자고요. 부러워만 하지 말고 받아들이면서 우리 아이 잘 키웠으면 좋겠는데, 아빠의 자리를 키워주자. 그러면 아빠만 키워주면 여자는요? 네, 왕비처럼 해줄 겁니다. 왜요? 요즘 아빠들 어리석지 않아요. 자기가 받는다고 그래서 아내는 나를 뒷받침해주고 뭐 날 존경해주고 당연히 그러는 거지. 아니에요. 그만큼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선배들한테 다 들었어. 너 잘해 임마, 젊었을 때. 그렇거든요. 잘하면서 우리 살아야 되고요. 특히 아이는 아빠가 우인이어야 돼요. 우리 아이 잘 키우는 비법은 아빠를 슈퍼데디로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삼겹살 1화에서 그 대목에서 엄마가 울컥 치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다른 어머님들이 같이 감동했던 건 돌아본 겁니다. 도대체 아이에게만 초점을 맞추었던 나의 육아 방식이 아이에게는 부모를 오히려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된 겁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으면요, 두 사람 말이 다 전달 안 됩니다. 어떤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말하는가예요. 여러분, 같은 말도 있지요. 누군가 하면 잔소리고요. 누군가 하면은 말씀이 돼버려요. 내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누가 말했는가예요. 엄마, 아빠 서로 알뜰하게 사랑해 주시고 살뜰하게 아껴 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자녀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먼저 챙기고 아내 먼저 챙겨 주십시오. 애는요, 마지막에 해도 돼요. 여러분, 비행기 안에서도요, 혹시 안전에 관해서 요령 얘기할 때 나오시는 거 보셨어요? 비상 마스크 애 먼저 씌우래요? 어른이 먼저 쓰래요? 어른이 먼저 쓰랍니다. 어이구 세상에, 애 먼저 보호해야지. 어른이 정신 잃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어른이 딱 준비한 다음에 빨리 애 챙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속속들이 서로 알아야 되는 거야. 내 남편하고 나하고 서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면 우리 아이 잘 키울 수 있단 말이에요. 에너지 어디다 쏟는다? 우리 둘에게. 아셨죠? 자녀에게만 올인한다? 아니, 생각해볼 문제예요. 지금부터. 슈퍼데디 만들면 아빠도 같이 나를 왕비로 함께
여겨줄 겁니다. 아빠 육아 효과 나온 김에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연구 결과입니다. 성적 올라요.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나온 결과들을 제가 모아본 겁니다. 학교 생활 원만하고요. 활동에 적극 참여한답니다. 이건 뭐냐면 아빠 육아는 아이들의 인성과 사회성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요. 심지어는 낯선 곳의 환경도 적응도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사회성 좋은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거든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남편을 존중하면 아이가 잘 큰다. 자, 애 잘 키우고 싶으시면 누구 존중한다? 남편. 그리고 그 남편은 아내를 무지무지 사랑해줘야 돼요. 그래야 부부의 팀워크가 완전히 좋아야 돼요. 서로 팀워크 깨지면 가정의 조화가 깨지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 다음, 네, 아빠 육아 효과 꼭 잊지 마십시오. 아빠를 위인으로 만들어주세요. 아이고, 보셨나요? 조금 아까 거? 깜짝 놀랐네. 네, 제가 이 아빠 위인으로 만드는 것 중에서 애들 얘기 좀 잠깐 하고 아까 그거 보여드릴게요. 너무 대조적인 얘기예요. 10월 달인데 이때는 무슨 단원이었냐면 세계 나라와 우리나라였어요. 그럼 그때 이제 한참 세계 위인에 관한 것도 배우고 우리나라 위인에 대해서 배우는데 아마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님 배웠나 봐요. 애들이 막 장군, 대왕님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7살 남자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빠는 세종대왕보다 더 위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왜? 잘 들어봐. 세종대왕님은 한글 만들 때 신하들이 막 반대도 했잖아. 맞죠? 막 반대도 했잖아. 근데 우리 아빠는 회사에서 아빠 반대할 사람이 한 명도 없대. 진짜? 응, 우리 엄마가 그랬어. 여러분 짱하지 않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짠하던지 우리 엄마가 그랬어. 누구 얘기를 들려준 거예요? 아빠 얘기요. 사실 회사에서 그 아빠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리가 없죠. 그렇죠? 조직 생활에서는 서로 반목도 있고 서로 화합도 있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엄마는 아빠는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애들은요. 엄마의 중계방송 듣고 커요. 제가 좀 아까 보여줬던 그림 보여드릴게요. 힌트를 벌써 드린 거예요. 자, 이 그림 주인공의 아빠는 진짜 술을 이렇게 병째로 마실까요? 저는 지금 이 나이에 요즘 TV를 보든 어디를 보든 저렇게 병째로 소주 마시는 장면 못 봤습니다. 어머님들 보셨어요? 예전엔 좀 했을래나요? 요즘 드라마 장면에서 저런 거 안 나와요. 그럼 애들이 TV 봐서도 본 게 아니야. 보통 우리 의심하잖아요. 어디서 봤지 얘가? 텔레비전에서 혹시 봤나? 아니면 누구 걸 봤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힌트 드렸습니다. 이 그림 아이의 엄마의 중계방송이에요. 아마 남편이 이 집 아빠가 술을 좀 마시겠죠. 뭐라고 중계방송했을까요? 저 아빠 좀 봐라. 아빠 좀 봐라. 아주 술을 병째로 마셨네. 들이부었네. 그쵸? 이제 술 먹고 들어왔으니까 엄마가 괜히 추측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야? 이러지 마. 아빠 좀 봐봐. 너 저렇게 술 마시면 안 돼? 이렇게 또 하는 엄마도 있어요. 세상에. 이거는 그 모습 자체를 안 보이는 게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 눈 빨갛게 그린 거 봤어요? 네. 저 눈 좀 봐라, 눈 좀. 아주 눈까지 빨갛네. 어떻게 이렇게 세밀화를 그리게 중계방송할 수가 있어. 그쵸? 볼까지는 애들이 상징적으로 그릴 수 있어요. 애들은 가끔 환상과 실제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그리는 건 뭐예요? 엄마의 말씀이야. 술 취한 아빠가 나 술을 병째로 마셨고 내 눈 좀 봐라. 이렇게 할 리는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대체적으로 아이들의 생각은 누구에 의해서 좌우되는지 아세요? 엄마예요. 왜? 엄마랑 제일 친해. 엄마랑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 그래서 엄마 말투 많이 닮아요. 좀 크면서는 아버지를 은근 닮습니다. 영향력이 꽤 크거든요. 이거는요. 제가 사실 그림 자료가 너무 많은데 50분에서 1시간만 하라고 그래서 아주 막 줄여서 그림만 봐도 제가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림만 툭 보여줘도 있죠. 그냥 우리가 느끼고 돌아가는 바가 많아. 아이고 세상에 나 오늘 많이 배웠다 할 거예요. 누구한테 배워요? 항상 애들한테 배웁니다. 저는 어른한테 배우는 것도 많지만요. 애들한테 배우는 게 진짜 많고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한테 제가 감동받고 항상 반성합니다. 참 잘하고 있다. 열심히 키우고 있구나. 너무너무 고맙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얘는요. 그림 뒷면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아빠가 담배 피워서 119에 실려가서 죽을지도 모른대요. 아빠 죽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30, 40대 아빠가 담배 펴갖고 119 실려갖고 죽을 일 없어요. 아직은. 그쵸? 나중에 이제 지 몸이 조금 불편하면 그때 끊잖아요. 살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굳이 이거를 이런 그림표에 나오게끔 한 건 누구의 작품? 네. 대체적으로 아빠라는 작품은요. 엄마에 의해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요. 예술가예요. 요즘 그런데다가 아파트 근처에서도 담배 못 피워. 그 밖에서 몰래 좀 피고 들어온 거. 그리고 또 턴다 남자들이 또 냄새 없애려고. 그리고 들어왔으면 좀 모른 척 해주고요. 조금 지나다 보면 끊어요. 자기 몸 힘들면. 근데 좀 미웠겠지 물론. 그러니까 아이 앞에서 저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저렇게 그린 그림 있죠? 아이 요거 한번 볼게요. 눈물이 까만 눈물이에요. 죽지 마세요, 아빠. 자기 까만 눈물 나잖아요. 왜 애한테 저런 그림 나오게 할까요? 그럼 남편이 좀 잘하면 되잖아요. 남 탓하지 말고요. 남편 못 받고 어차피 그냥 살살 구실려서 살아야 된다면 저런 그림 안 나오게 어떻게 해요? 안방 데리고 들어가서 담배 피웠어요? 조금 줄이는 거죠? 여기까지만 해도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쵸? 얘기할 만큼 했잖아요. 근데 안 들어. 근데 아빠들도요. 듣는 척은 해요. 좀 줄여야지. 담배값도 올랐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그림 안 나오게 하면 됩니다. 까만 눈물 안 흘리게 하는 거 좋잖아요. 그쵸? 부모 행복은 아이 공부도 좌우한다. 저 그림 보셨어요? 네. 제가 일부러 책 보는 거 했는데 자 이제 공부 얘기해야지 눈이 확 뜨이잖아요. 아니 부모가 행복한데 그래 부모가 행복하면 애 잘 큰다는 말은 대체적으로 좀 추상적이지만 이해가 돼. 맞아. 애 키워보니까 역시 우리 부부가 행복해야 돼. 근데 공부까지 좌우한대요. 진짜일까요? 그럼요. 여러분 공부는 집중력이에요. 집중력은 머리만 갖고 안 됩니다. 정서가 있어야 돼요. 마음과 머리가 함께 집중력을 좌우하는데 부부가 행복하지 않으면 이건 대체적으로 뭐가 나올까요? 싸움. 근데 우리 싸움하면은 조금 센 거잖아요. 아이들한테 싸움은요. 엄마 아빠가 큰 소리 나도 싸움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 싸움 얘기할 때 애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맨날 싸워요. 사실 맨날 싸우는 부분은 거의 없어. 근데 애들도 가장법이 좀 있는데 한두 번 봐도 아이들 뇌리에는 그렇게 크게 각인이 되는 거거든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집중력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 행복이 인성과 공부와 사회성을 좌우합니다. 왠지 아세요? 자존감 업, 자신감 업, 행복감 업, 충만감 업, 주의 집중 업돼요. 여러분 부모가 행복하고 가정이 편안하면 아이들은 가정이 세계입니다. 세계 평화예요. 평화로울 때는 사람이 창의력도 또 뛰어나져요. 자존감이 뭐예요? 자존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잖아요. 부모님이 싸우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대신에 뭐가 자리 잡아요? 죄책감. 나 때문에 싸우나 봐. 그렇죠. 청소년 때는요, 또 애 공부 학원 갖고 또 부모님이 또 다투기도 하시잖아요. 어렸을 때는 무조건 아이들은 자기랑 연결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싸움을 자기랑 연결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좀 이따가 제가 자료 보여드릴게요. 부모 싸움은 아이 공부를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 완전 방해해요. 어떻게 방해하느냐? 공부의 요소는요, 내적 동기, 정서 조절, 주의 집중, 자발성이에요. 이 자발성 얘기, 자기주도 학습 얘기하잖아. 이게 뭐냐? 내가 해야 돼. 공부해서 정말 이번에는 성적 잘 받아서 엄마 아빠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이게 뭔가 자기 내면에서 차 올라와야 됩니다. 아까 제가 입신, 양명 얘기했잖아요. 입신, 양명은요. 부모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참 대단하신 분이야. 나 우리 부모님 존경해. 이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 부모님께 눕기치지 말아야지.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부모님 정말 얼굴 환하게 해드려야지. 그게 뭘까? 그래, 내 이름을 널리 떨치는 거야. 그게 요즘 얘기하는 출세고 성공이잖아요. 여러분, 출세 성공 나쁜 거 아닙니다. 그치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해서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출세와 성공이 왜 거기서 비껴가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부모 행복은 아이의 내적 동기, 정서 조절, 주의 집중, 자발성을 키워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떨까요? 내가 공부해서 뭐 하겠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매사
삐뚤게 나갑니다. 삐뚤게 나가는 아이는 밖에 나가서 자기가 뭔가 보상받을 일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아이들이랑 어울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사고를 치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주셔야 돼요.